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또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뭐 선의 경쟁도 있고 한데 현재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가 불맞춤 아동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학교 현장하고 우리가 소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동들이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지역 아동센터를 와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역 아동센터별로 우리가 인터넷 줌 같은 걸 통해서 요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어떤 환경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권도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사실 원래 이제 이 프로그램가 12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근데 혹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충남 당진의 신평 지역 아동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다들 이렇게 우리의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의 열악한 그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 공통된 의견이라서 오늘의 충남 지역 아동센터 뭐 이용 아동 만족도 분석을 통한 이 개선에 대한 의견이 그 의견만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저희는 맨날 회의하고 좋은 말씀하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제발 좀 한두 가지라도 반영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거는 뭐. 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이용 아동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 조금 그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보수는 열악하고 뭐 멀티적인 그런 초인적인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면 항상 힘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의견만 맨날 분분하게 할 게 아니라 그 조금 해결하는 방안에 이런 거기에 초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근데 항상 뭐 네, 저희가 낸 그 의견들이 실제 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저희도 소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원으로 이번에 선생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부산부 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범희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담당 주무관이고요. 오늘 이렇게 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만족도 조사 토론회를 열어주시고 관련 제언들을 해주신 충남 여성정책 개발원학과 이제 송영 박사님께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오셨던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 여러 센터장님들하고 관련 생활복지사 분들의 이제 제언 부분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그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제언해 주셨던 내용들, 특히 뭐 이제 그 이용 만족도에 따라서 이제 몇 단위 지역에서 이뤄지는 뭐 토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비용 부분들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저희 쪽에서는 그 토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이제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동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비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같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몇 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활복지사분들이 이제 뭐 감내하고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의무감에 의해서 뭐 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비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왔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질 향상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토요 운영 프로그램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저희 17개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금으로 토요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 이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센터 정원 규모별에 따라서 이제 지원되는 부분들 그렇게는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정책 제안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이제 그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회계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업무들이 과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재무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복지사 선생님들께도 그런 행정적 업무가 이제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신뢰도를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종사자 인건비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인건비 충청남도형 인건비 추가 지원 그러니까 호봉제를 좀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미흡하게 이제 생각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종사자분들의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됐고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이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이번에 올해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종사자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 연구가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 결과에 따라서 보다 이제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뭐 저희 이제 그 도에서도 당연히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검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강석정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법이나 이제 도로교통법이 계속 이제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개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어떤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당연히 이제 지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뭐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저희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 도에다가도 아직 뭐 공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이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는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도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 좀 더 이제 의견을 받고 추가 검토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급식이나 이런 뭐 급식 인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도부터 이제 4,000원에서 이제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17개 시도 중에 이제 5,000원 대부분 시도가 이제 5,000원 반가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20% 범위 내에서 이제 급식 인력과 소모품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는 지침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 급식 인력 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는 급식 인력 그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예전 19년도까지는 모든 센터 이제 정원 뭐 상관없이 20만 원씩을 이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급식비의 이제 20%를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어려운 센터가 이제 19인 이하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9인 이하의 경우에는 정원에 따라서 이제 급식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급식 인력 다른 이제 그 30인 이상 시설이나 뭐 49인 시설까지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급식비가 이제 방학 중에는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20% 부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충분히 뭐 급식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1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금액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도에서는 올해 이제 그 19인 이하의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이제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급식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29인이나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이제 기존에 이제 지원하던 방안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그렇게 개선을 좀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뭐 제안 주셨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뭐 도에 가서 검토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지역방송센터 연합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다한계돌봄센터나 이제 그 다양한 돌봄 기관들과의 이제 상식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 다한계돌봄센터가 이제 설치가 될 때부터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요 다한계 돌봄센터는 지역어린센터랑 마찬가지로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나온 국가적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된 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고 이 부분들은 같이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중복되는 부분보다도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다한계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일반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처음부터 설치가 됐던 부분이 저소득층 아동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설치가 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기본 그 일반 아동 비율을 60%까지도 상향 조정을 통해서 다한계 돌봄센터와 이제 어떤 차별화도 있지만 아동 돌봄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신다면 다한계 돌봄센터나 일본 충남형 돌봄센터와 같이 이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그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요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닙니다. 요런 그 지역아동센터 발전과 그 이용 아동의 이제 뭐 만족도를 또 상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안만 주셨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적인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부분들도 같이 이제 돌아가서 검토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도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건도 영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왔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이 복무요원들을 조금의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센터에 좀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복무요원들이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좀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비대하거나 건강치 못한 분들이 저희 센터로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는 저희들이 도착해서 그 복무원을 기다려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공무원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무원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위에 윗선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가 좀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걸러주셨으면 참 좋겠다. 경무청에 그런 부분 요청해.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읍면 지역입니다. 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연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많은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풍물놀이 같은 것들을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도 온마을 공동 우리 아이들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10개월, 12개월 이렇게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사실은 무척 어렵고 공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들을 1년 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이렇게 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약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예전에는 한 센터당 한 명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무되는 조건은 세 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센터, 이제 두 센터에 한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월화수 이 센터 가고 목금 이 센터 가고 반년 지나면 이쪽 센터에 월화수 가고 목금을 가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인력이에요. 아이들 여기 지금 연구 자료에서 보셨듯이. 근데 그러면 예전처럼 아동복지사를 늘린다면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신 말씀은 이제 이분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마치 좀 심심하지 않은 거 아니까 이게가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리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선 오늘 제안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요청하시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사회복무 요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한다기보다는 그 병무청과 연계를 해서 그 사회복무 요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파견을 하는 거고 그 사실은 가려서 이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 요원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평가를 하고 이렇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파견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양이라든지 이런 교육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개선이나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나 이제 그런 쪽에다가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예산과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한정 이제 늘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도 어떤 확답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 어떤 지역아동센터의 뭐 지원을 줄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이제 파견 인력 파견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동복지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초 아동에 대한 학습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지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복지 교사라는 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채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 지자체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도 그 이제 아동복지 교사를 채용에서부터 이제 관리나 이런 지원 부분들까지 이제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을 그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견에 있어서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제 그 무한정으로 채용할 그 이제 모든 아동복지 교사들을 지금 그 지자체에서 각각 더 늘리거나 이럴 수가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아동복지 교사 이제 파견과 관련해서는 그 센터에서 이제 아동복지 교사 파견에 대해서 이제 신청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뭐 그 지금 보면은 현황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오히려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신다거나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센터들도 꽤 상당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동복지교사는 파견이고 이제 사실은 외부 인력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센터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분들이 이제 직접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외부 인력이 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그 기초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센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뭐 조금 더 이 아동복지교사 파견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족한 인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부족한 인력을 좀 배치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지역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요. 아동복지교사가 센터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견이다 보니까. 그래서 센터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월화수 그리고 밤은 또 다른 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 파견교사와의 어떤 그런 소통 관계가 3일 있다 다른 데로 또 가시기 때문에 뭔가 친밀감이 덜 합니다. 그분도 책임감이 덜하고 두 센터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동복지 이 파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대한 입장. 예. 그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의 입장도 있고 센터의 입장도 있고 이 관련 두 이제 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뭐 3일 이틀 내지 3일 정도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프로그램 강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사실 뭐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아동복지교사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뭐 위주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센터하고 이제 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아동복지 교사 분들이 무조건 책임감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 기한돼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센터에서 이제 뭐 외부 인력과 어떤 그 이제 파견 관련된 부분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센터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신청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주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동복지 교사 파견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이 각 지자체에 이제 지금 채용되어 있는 아동복지 교사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좀그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센터에서 원하는 교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파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건 뭐좀 말씀드리고. 예, 저희가 사실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도 이제 예, 굉장히 예, 예. 많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밥 먹으면서 혹시 주무관님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주시면 아니 마이크 안 주셔도 돼요. 네. 급식 인력비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급식비를 저희는 식수로 하거든요. 애들 아동 출석부.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웃긴 게 저희 정원이 25명이면 맨날 25명 밥을 준비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17명 나오고 어떤 날은 25명 나오고 24명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내일 뭐 결석할 거니까 뭐 내 밥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100% 이렇게 주시면은 급식 인력비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원수에 맞춰서 항상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100% 맞춰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는 날은 괜찮아요. 근데 남는 날은 그건 진짜 그 많이 남는 날은 그것도 문제고 저희 예를 들어서 3, 4, 5월 달에 긴급 돌봄 때는 2명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아마 충남도에서는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거를 제가 아마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 SNS를 통해서. 근데 긴급 돌봄 2명 나오는 애들은 2명 바깥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은 진짜 힘들었어요. 왜 20% 주면은 2명 나오면 하루에 10,000원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실제 식수보다는 정원에 맞춘 100%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무관님 해주시고 저희 이제 굉장히 회의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래서 가서 또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노력해서 우선 오늘 나온 내용들이 다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뭐 100% 해소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좀 답변이 좀 미흡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니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측면입니다. 근데 긴급 돌봄을 하면서도 이제 그 급식 인력 채용 부분이나 급식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이제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제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이 각 그 지자체마다 이제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제 도에서는 기본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어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이제 지원 기준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15기 시군 그 담당자 분들에 대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도 개선점은 없을지 그리고 이제 개선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의견들을 받아서 한번 내용들이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술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사회복지 관련 현장에서 가끔씩 사회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 지역 안전센터에서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넘기게 됐는데 오늘 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주신 여성국제개발원과 우리 지역안전센터 충남지원단 대표님께도 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오늘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바로 가까이에 저희가 점심을 예약했어요.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식사 꼭 하시고 가세요. 풍경 장소, 그 식사 장소는 풍경인데